안녕하십니까. 와이타임스 논평의 추부길입니다. 한미 관계에 있어서 동맹정신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폭풍을 문재인 정권이 견딜 수 있을까요? 이미 동래북 신세가 됐습니다. 사방이 지뢰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허세만 가득합니다. 북한이 협박을 합니다. 맞을 짓 하지 말라. 이런 협박에도 문재인 정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지뢰밭이죠.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한일 간 갈등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도 연일 중거리 미사일 문제로 한국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권이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 북한은 6일날 또다시 미사일 도발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러브콜에 회답을 했습니다. 유일한 숨통이었던 미국마저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압박하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그야말로 희망을 걸 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복잡다단한 상황에서 미중 간 한일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을 향한 미국의 의지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장기전으로 갈 수 있고 이번에는 그야말로 끝장내겠다는 그런 미국의 단호한 의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고요. 진짜로 중국을 향해서 날선 검을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중간에 있는 한국이 미중 간 환율 전쟁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이어서 미중 간의 환율 전쟁으로 인한 파고까지 덮치게 되면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 속으로 빠져들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한시바삐 이 엄중한 상황에서 벗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정권은 그저 허세만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적 위기 상황 자체를 부인하기도 하고 경제 위기를 말하는 것은 일본의 공작이라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홍남기 부총리는 일본 자금이 유출돼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지극히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점에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일본 폐막론을 내세우면서 마치 이번 일본의 무역 제재로 일본 경제가 되려 망하기 직전이라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습니다. 소설을도 이렇게 황당무계한 소설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국민을 좀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민주당은 내년에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국회 문체위의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이 한 말입니다. 내년 올림픽이 열리는 일본 도쿄에서 기준치의 4배에 달하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논의하기 위해서 당정협의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또 국민들을 이 거짓말로 충동질하고 있는 겁니다. 도쿄의 방사능 수치 이미 언론들의 팩트체크에서 가짜뉴스 이미 판명 난 겁니다. 서울과 비슷하고 오히려 서울이 더 높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줄기차게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올림픽 보이콧을 추진하는 겁니다. 올림픽은 분명히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집권여당 민주당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올림픽을 위해서 4년 동안 피땀 흘리는 태극 전사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년 총선의 무기로 반일 프레임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치 노릇만 가득할 뿐입니다. 청와대 역시 허세가 가득합니다. 일본의 무역 제재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 중재 요청을 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노영민 비서실장이 말입니다. 하기야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중재 요청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 아마 청와대가 더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할 수도 있겠지만 노 실장의 발언 맥락에는 미국의 도움도 필요 없고 우리 스스로 해결해 가겠다. 남북이 연합해서 해결해 가겠다. 이런 의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과연 그럴 능력이 있기는 한 것일까요? 그런 배짱이나 있을까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파기도 검토 중이라 합니다. 위기의 이 난국을 풀어나가는데 허세가 꽉 차 있는데 그 허세 뒤에 숨어있는 자해행위들이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
칼을 겨누게 된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은 더 가관입니다. 맞을 짓 하지 말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북한이 또 도발을 했죠. 이번에는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번 사진 보시죠.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의 고도는 약 37km입니다. 비행거리는 약 450km입니다.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9 이상으로 탐지되었고 발사 거리로 보자면 우리나라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를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이 지금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북한은 6일 외무성 발표를 통해서 남조선이 그렇게도 안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라고 그러면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마주 앉아서 맥을 뽑으면서 소득 없는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은 남쪽과 대화를 할 의사도 없고 더불어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협박을 한 겁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다시 도발한 6일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강조한 바로 다음 날이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 그러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추파를 던졌는데 북한은 오히려 미사일 도발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도발로 문 대통령의 발언을 묵살해버린 겁니다.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죠. 그런데 청와대는 조용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논평 그대로 오지랖이 넓다, 쪽제비도 낯짝이 있다, 북한이 계속 그랬잖아요. 그런 북한발 모욕이 그야말로 전입과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런 북한의 위협에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NSC를 열긴 했는데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소한 일에도 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했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NSC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북한 위협에 완전 무방비입니다.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없습니다. 일본을 향해 공격의 포문을 열 때는 청와대 회의까지 생중계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권이 정작 대한민국을 공격하겠다고 나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그저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왜 그런 노래가 있죠?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 그러는데 북한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문재인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도 협박을 합니다. 미국의 총알바지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지역 배치 방침과 관련해 가지고 연일 용납할 수 없다면서 강하게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푸충 중국 외교부 군축사 사장, 우리나라 말하자면 국장급인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중하게 숙고해서 영토에 미국 미사일 배치를 허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 그러면서 보복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도 미국이 중국 주변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우리 이익이 침해받는 것으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중국 관영 황구시보도 5일날 사드를 배치한 것 이상의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 그러면서 미국의 총알바지가 되지 말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경고하고 협박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러시아도 한국을 직접 겨냥해서 협박을 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군비통제 담당 세르게이 라브코프 외무차관이 그랬는데요. 미국이 새로운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틴 코사체프 상원 외교위원장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 국가는 우리의 잠재적인 핵 목표물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몇 분의 비행만으로 타격할 수 있는 핵 목표 국가가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위협을 했습니다. 지난 7월 24일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의 카디즈를 침범했지 않습니까? 그 러시아는 심지어 독도 영공까지 침범을 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한국을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중국과 러시아의 협박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싸울 의사 조치가 아예 없습니다. 카디즈 침범에 대해서도 변변한 대응도 없었고요. 심지어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해서도 오히려 러시아의 강경한 태도에 기가 죽었는지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한 외교적 대응을 하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을 만만하게 보면서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에 대응하는 거 10분의 1만 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저렇게 한국에 대해서 함부로 못합니다. 여기에 청와대 중거리 미사일 관련 태도를 보면 도대체 외교의 기술 첫 번째 장이라도 읽어본 사람들인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동맹국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요청을 한마디로 거절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뜻대로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을 해버렸습니다. 뭐 고려해 보겠다,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과의 외교적 협상 폭을 스스로 차단해버린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했는데 만약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를 공격해 온다 그러면 이건 미국과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 가능하기나 하겠습니까?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과 전쟁을 할 만한 능력이라도 됩니까? 택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도발한다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는 곧바로 패망의 지름길로 가게 됩니다. 국가 해체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세가 가득한 협박에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더 우습게 그리고 더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국은 뭘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중거리 미사일 배치와 핵공유를 하자고 요구합니다. 미국이 중단거리 핵전력 폐기협정이죠. INF를 탈퇴하면서 그동안 미국 내에만 묶여있던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 지역에 배치하겠다. 이걸 본격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일본과 한국의 핵공유 시스템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6일날 현지 시간입니다. 미국의 아시아 지역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과 일본 다른 지역의 동맹국 방어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존 볼턴 보좌관이 뭐라 그랬냐면 중국은 이미 수천 개의 그런 미사일을 배치해놨다 그러면서 그들은 INF 조약의 일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롭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조약에서 탈퇴한 하나의 이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증강하고 위협을 가한 것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지금 중국은 중거리 미사일을 한반도를 향해서 사드를 한반도를 향해서 다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마디 말한 적도 없습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9일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국에 옵니다. 당연히 중거리 미사일 배치, 핵공에 대해서 거론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에스퍼 장관이 말을 건네기도 전에 문재인 청와대는 답을 이미 다 내놔버렸습니다. 청와대는 6일날 직접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없다. 앞으로 검토하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게 될 가능성과 관련해 가지고 확실히 말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관련 논의를 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 앞으로 계획도 없다라고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이 미국에서 강하게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입장은 아무리 미국이 뭐라 그러더라도 변함없다 그랬습니다. 국방부도 전날 미국과 공식 논의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도 없고 계획도 없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다시 동맹국 미국의 요구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한 셈입니다. 이러한 한국을 동맹국 미국은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동맹이란 것은 원래 서로의 국가에 대한 안전보장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안보상 위기에 처하면 미국이 직접 개입해서 도와주는 것이고, 미국 역시 안전보장상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이 그걸 도와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상호방위조약이라고 그러고 이걸 동맹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노영민 실장은 이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한미동맹을 그저 한국의 방위에만 충실하면 되지 미국의 안전에 관련된 상황에서는 우리는 알 필요도 없고 도와줄 의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위기에 처하거나 미국이 안보상 필요가 있을 때 한국이 당연히 도와줘야지 미국도 우리를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노 실장의 이야기를 하자면, 청와대 이야기를 하자면, 문재인 정부 이야기를 하자면 이건 동맹이 아니죠. 자기 필요할 때만 동맹을 찾고 조금이라도 손해가 올 것 같으면 그 동맹 정신을 차버린다는 것은 동맹의 기본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당연히 이런 요구를 하게 되죠. 동맹의 필요성이 과연 있느냐? 한미동맹의 필요성이 과연 있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게 쌍방적이 아니라 일방적 동맹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그런 대가라도 확실하게 지불하라고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마저도 싫다 그러면 동맹을 깨는 일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사진 한 장 보시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8월 2일 날 오후에 태국의 방콕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 이렇게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한국의 위치, 한국의 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지금 한국의 외교가 어디에 있는지, 한국의 포지션이 어디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면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과 일본의 고노 외무상 같은 군청색 양복에다가 희한하죠? 넥타이까지 노란색으로 깔맞춤을 했습니다. 아마 서로 협의를 하고 그렇게 있지 않았나 할 정도로 넥타이 색깔까지 똑같습니다. 또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나가면서도 두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손짓을 하면서 다정하게 웃으면서 돈독한 브로맨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다른 한쪽에 강경화 장관 표정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기력한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입니다. 미일 동맹은 건재하다 못해서 더 강화되고 있는데 한미동맹은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부가 자초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미동맹 허물기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을 목숨을 바쳐가면서 보호해 줄 리가 만무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이 이어서 이제는 환율 전쟁으로 확대되는 와중에서 한국이 동맹의 편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행렬에 서 있다 그러면 미국은 결코 한국을 지원해 주지 않을 것이고 이제는 한국을 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결과는 우선 경제에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미 그런 징조는 나타났습니다. 지난 5일 하루만 해도 무려 49조 원, 다음 날 6일까지 합치면 75조 원의 시총이 증발됐습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경제 파트너로 지목했던 북한의 GDP 얼마인지 아시죠? 30조 원입니다. 이 30조 원의 2배 반에 달하는 수준의 금액들이 이틀 만에 날아갔습니다. 그런 북한하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코스닥, 코스피, 원화가치 모두 다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일본의 무역제재 여파에다가 미중 간 환율 전쟁 여파까지 더해진다 그러면 한국은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으로 순식간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 경제 상황이 유독 한국에서만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똑같은 미국과 중국 간의 환율 전쟁이 일어나는데 홍콩이나 일본 증시보다 우리는 훨씬 더 낙폭이 큽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는 거죠.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잘 나가는 것이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한미동맹마저 흔들린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가 IMF 위기 때보다 훨씬 더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일 간 갈등으로 일본의 자금마저 빠져나간다 그러면 그야말로 한국 경제는 회복 불가능으로 빠져들 겁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청와대는 허세만 부리고 있습니다. 그 허세 뒤에 수많은 국민들의 피눈물이 지금 널려 있다는 것을, 강물같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문재인 청와대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도가 50%를 육박한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진짜 된통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릴까요? 지금 문재인 정권의 무면허 역주행을 우리 국민 아니고는 저지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시일야 방송대국을 외친들 국민이 깨어나지 않는 한 조국 대한민국은 망국의 길로 가게 될 겁니다. 지금 망국의 끝이 그리 멀지 않아 보입니다. 2019년 8월의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 문재인 청와대, 동래북 신세가 됐습니다. 한미관계는 동맹정신도 사라졌습니다. 과연 그 후폭풍을 견딜 수 있겠는가? 제가 볼 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방이 지뢰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세만 가득한 이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만 생각하면서 나라가 망가져도 된다는 생각을 갖는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해야 될 겁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